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7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물가가 오른다고 그러니까, 덩달아 오르는 물가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물가가 오를 원인이 없는데도, 올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여기도 오른다, 저기도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서, 따라서 오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또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얘기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물가 상승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 그런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가는 둘째 치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물가가 제일 그게 급한 겁니다.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안 사 먹을 수 없잖아요. 안 사 먹으면 죽어요. 안 사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먹는 거는 줄일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이제 줄이는 이제 아주 극한 상황이 오면은 이제 먹는 것도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3끼 먹던 걸 2끼만 먹는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기상이변인데 농산물은 생산 안 되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오릅니다. 그건 뻔하게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전혀 오르지 않아도 될 부분의 물가도 덩달아서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뉴스를 또 봤는데, 비행기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하면서 이제 착륙을 하기 직전에, 비상문을 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상문을 열었다고. 우리가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버스를 타다 보면은 창문 옆에 보면은 망치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그 망치를 이제 빼가지고 망치 달아난 바로 위에 율 있잖아요. 그거는 깨면은 잘 깨집니다. 그걸로 빠져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잘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 그 망치를 빼가지고 그 망치 달아난 바로 위에 그 유리를 깨야지, 그걸 빼가지고 아무 데 가서 두들긴다고 유리가 다 깨지는 게 아닙니다. 안 깨지는 유리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망치 달아난 옆에 그걸 깨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다가 그 밑에 버스 같은 데 보면은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비상시에는 망치를 빼서 바로 위에 유리를 깨고 탈출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하철도 그 비상문이 열립니다.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이 자동으로 이제 뭐 딱 열리게 돼 있는데 고장에 의해서 열리지 않을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의자 밑 같은 데 보면은 비상 레버가 있습니다. 그걸 올리고 문을 손으로 열면 열립니다. 비행기도 이제 그런 비상문이 있던가 봐요. 근데 그 비상을 아무 사람이나 막 열 수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저기 비상문도 그걸 해놔야 돼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비상문도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버스 같은 데는 운전기사가 항상 다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깨는지 안 깨는지. 망치를 빼내려고 그러면 왜 이래서 이러면 가서 말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비행기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요. 승무원들이 저 안쪽에 있으면 뒤에서 갑자기 열면 열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 생각에는 비상 스위치를 하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라든가 승무원이 비상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벨이라든가 스위치, 그러니까 조종사석에서 스위치를 하나 딱 눌러줘야 다른 비상문이 승객들이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에는 그런 장치가 없으니까 누구나 다 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급박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제 조종사석에도 스위치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승무원들이 있는 장소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안내 방송을 할 거 아니에요. 안내 방송을 하면서 스위치를 눌러놔요. 그러면 이제 비상문이 열 수 있는 자동으로 개폐가 될 수 있도록 딱 어느 정도 작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승객이 열면은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해놔야 돼요. 잠궈 넣는 스위치를 해놔야 됩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도 또 내가 보니까 그 전에 그 조정석 이런 데도 없습니다. 그 출입문을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이 없는 놈이 함부로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열지를 못하게 기관사실에다가 열지 못하는 그 잠군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잠군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럼 뭐 기사가 기차 기관사가 불이 났는데 기관사가 완전히 졸도를 해가지고 그걸 누를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부기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사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종사도 조종사가 있고 부기장도 있잖아요. 그것도 승무원도 있잖아요. 교육을 다 해놓으면은 기장, 그 다음에 부기장, 그 다음에 승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교육을 해놓으면은 그 비행기
한 대에 여러 명이 다 있잖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궈놨던 비상문을 10개 장치를 누를 수 없다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10명 내지 15명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재 같은 게 나면은 이제 조종사석이라든가 아니면 승무원 대기실 이런데 이제 스위치를 딱 눌렀을 때 승객이 탈출할 비상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준다는 얘기지요. 거기서 이제 잠궈 놓으면 비상문이라도 열지 못하게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 첨단 기술이 있는 이때에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못 하나요? 내가 그걸 보고 오늘 내가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하철에도 보면은 지하철 바로 사람이 앉잖아요. 거기에 쭉 여러 명이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맨 끝에 보면은 거기가 열리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가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걸 열고 레버를 당기면은 지하철도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하철도 술 먹은 놈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사 아니면 차장 그런 사람들 또 공안 경찰도 있잖아요. 지하철 몇 명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교육을 해놓고 그걸 이제 비상문을 승객들이 취급할 열 수 있게 기관실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은 이제 승객이 열 수 있도록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비상 탈출문은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기압 차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숨을 내쉴 수 없어요. 그냥 숨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공기압이 세면은. 대로 숨을 내쉬어야 하는데 바깥으로 숨을 내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곤란을 와서 죽는 수도 있습니다. 착륙 10분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망정이지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만일 그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할까 뻔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잠근 비상문을 잠그는 장치를 해놓지 않고 그냥 어느 때나 비상문을 열 수 있게 해놓는 게 사실상 급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별의별 성격이 다 있으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지경이니까 잠금 장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승무원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종사석 이런데 비상탈출문이 잠그기도 하고 해제도 하고 레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 해제를 딱 하면은 승객들이 열 수 있게. 지하철도 마찬가지.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죠, 사실은. 근데 버스 같은 게야 거리가 가깝잖아요.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승객 안에 들어가가지고 별의별 짓 하는 사람 다 감시를 할 수 없잖아요. 긴데 비행기도 길잖아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기술이 개발됐다는데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그게 이제 기장이라든가 부기장 아니면 승무원들이 다 이제 무슨 심장마비로 다 기절을 해가지고 비상문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그렇고, 내가 항상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데 뭐, 아니, 요즘에 세상이 복잡해가지고 그 서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그 뉴스를 보면은 저기 사회 지도층에서 무슨 돈 봉투니 뭐 가상 코인이 이런 걸 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 걸 좀 요즘에 좀 그런 거는 좀 연달아서 좋지 않은 일은 생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 돈에 너무 좌우가 되면은 돈에 너무 유혹을 당하고 돈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잃어요. 건강까지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먹다가 명예가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잖아요. 남의 돈 훔쳐먹으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공자 써가지고 공수구 이런 얘기합니다. 빈손을 갖다가 우리가 빌공자 쓰고 손수자 써가지고 올레자 와가지고 공수고 갈거자 씁니다. 공수라는 뜻은 이 빈손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벌리면 어때요? 이 손바닥이 뻘겋지요. 그래서 불굴적자로 써가지고 불굴적 손수자로 써가지고 적수 공수 빌공자 쓰고 손수자 써가지고 빈손이란 말이 한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빈손이라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로는 빈손입니다. 한자로 빈손이 공수, 빌공, 손수. 그 다음에 적수. 이 손바닥을 이렇게 봐봐요. 빨갛잖아요, 손바닥이. 그래서 빨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빨간 손이다 해서 불굴적자 써가지고 불굴적 손수. 그것도 이제 빈손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라는 건 무리 도자에다가 손수자 씁니다. 도수라는 게 무리도 손수 써가지고 도수. 그것도 이제 한자로 빈손입니다. 빈손의 한자가 도수, 공수, 적수, 이게 다 빈손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수, 적수, 그 다음에 도수.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보면은 도수 치료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병원 같은데 뭐 정형외과니 뭔 치료할 때 이래 보면은 도수 치료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은 한글만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도수 치료가 뭐야? 눈이 나쁘면은 안경 도수를 좀 높여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물이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도자 쓰고 손수자 써가지고 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라는 거는 맨손으로, 그러니까 마사지 같은 걸 갖다가 한다. 맨손으로 아무 몸을 치료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빈손을 갖다가 지압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몸을 이제 주무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하는 걸 갖다가 도수 치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비수술 치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무의도식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때도 이제 물이 도짰습니다. 그래서, 아무 한 일 없이 무의도식 한다 할 때, 물이 도짰습니다, 그거. 물이 도자가 옮길 사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사할 때 하는, 그거 혼돈하면 안 되고, 도수 치료라는 게 맨손으로 이제 치료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 맨손으로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지압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 의술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빈손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도수 치료라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르면은 저기 도수 치료하는 게 뭐야?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가끔 방송 같은 데 보면, 당신 지금 돈 있어? 현재 돈이 있는 거 내놔봐. 지금 말이야. 현재 당신 주머니 속에 돈 얼마 있어? 이렇게 할 때, 현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그게 아니고 현재입니다. 있을 제자 써요. 나타날 현자, 있을 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현재가 중요하지, 이렇게 현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라고 그러지, 현재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대각선이라는 거 하는 거 보면은 서로 각이 마주 본다. 그게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이라는 건 서로 마주 보는 선이다. 이렇게. 그걸 합니다. 사선이 이렇게 마주 본다. 그걸 또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자예요. 대할 대자에다가 뿔각자, 줄선자 해가지고 대각선.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아야, 병원에 내가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아픈데, 이 병원에 무슨 과를 가야 되나? 안과라고는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병원에 가니까 안과 밖에 많이 써놨는데, 그건 눈을 치료하는 데라는 건 아는데, 이 귀를 고치는 데는 이과라는 데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과라는 게 이비인후과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거는 이비인후과, 귀만 보는 게 아니라, 목구멍까지. 귀, 목구멍, 그까지 보는 거, 이비인후과입니다. 코. 그러니까, 귀자에다가 코, 인후라는 건 목구멍이에요. 목구멍 인자 씁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어느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가라는데요.
입이 이누가가 뭘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바깥에 좀 써놔도 입이 이누가가 뭐야. 모르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제 안과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안경 이렇게 하니까 이거 눈이다 이 정도는 아는데 입이 이누과라고 써놓으면은 저기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병원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한자를 알아야지만 그거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모르면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지만은 깊은 학문을 배울 때는 엄청난 그 고통이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완전히 그 세밀하게 학문을 배우고 분석할 때는 한자가 있어야지만 확실히 그게 정리가 되는 것도 많아요. 제가 뭐 한자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돈봉투,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 이런 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많이 지금 흘러나오잖아요. 흘러나옵니다. 그 돈 봉투를 돌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고 잠잠하기도 전에 또 무슨 가상화폐 때문에 또 떠들썩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돈 봉투를 돌리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나요? 가상화폐를 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뽑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돈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오래 못 살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명예, 그 다음에 수명, 이런 것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을 하면 왜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돈을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관직을 완전히 봉고 삭탈을 했다. 옛날에는 그 봉고라는 것이 봉할봉자에다가 그 창고 고자를 씁니다. 옛날에는 그 창고가 그 지방 관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고파직이라는 거는 창고를 완전히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차압을 해가지고 차압이라는 게 압류라는 겁니다. 압류나 차압이나 같아요. 누를 앞잡습니다. 압류라는 건 누를 머무를 유자 쓰고, 그 어긋날 누를 앞잡아가지고 차압이라고도 하고 압류라고도 합니다.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압류하는 물건에다가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손을 못 대잖아요. 그 딱지를 띄우면 안 됩니다.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거라는 건 옛날에 검찰청에서 나와가지고 그 딱지를 딱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류 창고를 보석을 가득하게 채우는 물류 창고를 완전히 봉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물쇠로 잠근다. 봉할봉자 씁니다. 창고 고자를.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손을 못 대게 완전히 현장 보존을 하기 위해서 봉고를 해놔야 됩니다. 창고를 완전히 봉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정부패를 샅샅이 증거를 확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봉고 파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위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돈에 연루돼 가지고 그 파직을 당하고 영구 제명이 된다. 그러면 그 엄청난 그 명예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되고 떨어질 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명예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자기가 그 높은 직에 있다가 건불 10년이라고 하는데 뭐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하지만은 뭐 공산 진영 같은 데는 20년, 30년 뭐 영구 집권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건불 10년이라는 게 맞지는 않지만은 그 고위직에 있다가 완전히 그 사회하고 완전히 그 거리를 두면서 관직이 삭탈되게 되면은 마음까지 완전히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마음까지 상처를 받으면은 그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집착하지 않고 고위 관직에서 아주 승승장구를 하면서 명예스럽게 살면은 어깨가 쭉 펴지면서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 신바람이 난다는 거는 그 몸속에 좋은 뭐 옛날에 엔돌핀이 쭉쭉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게 병이 있던 것도 완전히 싹 없어지는 그런 좋은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돈에 집착이 돼가지고 뭐 징역살이를 한다, 영구 제명된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이제는 삼진아웃 돼가지고 이제 정치계에는 이제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 징역살이 하고 그 다음에 명예가 완전히 박탈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마음이 상하면은 몸도 상합니다. 옛날에 그 허준 선생님이 옛날에 그 잡가에 응시해가지고 원래 그 기술계의 한의학과 이런 의과는 잡과라고 했습니다. 그래고는 대과, 문과를 갖다가 대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잡과를 이제 응시해가지고 이제 수석으로 이제 허준 선생님이 합격을 해가지고 궁의가 됐잖아요. 궁의가 됐는데 그 임금의 그 완전히 그 주치의지요. 그러니까 임금을 돌보고 그 궁궐내의 그 높은 사람들의 질병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 부인, 그러니까 임금, 그 다음에 임금 부인,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부인 왕이 그 궁전에 여자를 여러 명을 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비 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비가 있잖아요. 왕비가 있습니다. 왕비도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 왕비도 후궁이다 뭐 해가지고 그 명칭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소녀경, 그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소녀경이라고 있는데 원래 그 옛날에는 남자가 너무 그 부부관계를 많이 하고 사정을 많이 하면은 수명이 단축된다. 그래가지고 다저분류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소녀경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접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여자들하고 연애는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고 많이 하지만은 그 사정은 하지 말아라. 그걸 갖다가 불루, 그래서 셀루 짰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방사를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정액을. 그러니까 다접 많이 여자를 상대를 하고 연애를 하고 설레고 두근두근하게 즐기지만은 방사를 하지 말라. 그게 이제 다접불루입니다. 옛날 그 소녀경에 소녀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옛날의 임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에도 몇 명씩 데리고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루에 3번, 4번 하다 보면은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많이 하게 되면은. 또 현대의학으로 봐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현대의학으로 봐서는 여자를 많이 상대해가지고 안고 키스하고 많이 애무하고 이제 사정을 할라 말라 사정만 하지 말고 많이 여자들하고 다접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사정은 하지 말라. 그게 방사를 하지 말라. 불루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나와요. 그게 이제 그때는 그 당시는 그게 이제 얘기가 왕들, 임금의 왕들이 너무 그 궁녀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뭐 10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면 임금이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소녀경에다가 그런 얘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이제 임금님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많이 빨리 죽으면 안 되니까 경고장을 날리는 의미에서 소녀경에다가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는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사람의 그 신체, 그런 생리적 측면으로 봐서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임금님들을 오래 살게 하고 장수를 시키려고 일부러 알면서도 그런 내용을 그 소녀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성의학 책입니다. 완전히 성의학 지침서와 같은 책이 소녀경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람하고 많이 다접을 하면은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별의별 너무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번역본으로도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사람도 그 적당히 해야지만은 그 적당히만 뭐든지 적당히만 하면은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도 모르겠어요. 압니다. 옛날에 그 4대 성인 이런 사람들은 다 압니다. 거기에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면은 사람의 그 생리적 측면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용이라는, 그러니까 과유불급은 하지 말고, 과유불급이라는 게 사자성어에 다 나옵니다. 과유불급은 하지 말고 중용, 가장 적절한 시기에는 방사를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도 많이 궁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하루에도 뭐 마음만 먹으면 여러 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40도 안 돼가지고 임금이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면서도 이제 그 임금의 수명을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기에 소녀경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킨 임금님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한 70까지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현대 이야기에 보면은 그거는 완전히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자들의 이 얘기 들어보면 알 거예요. 우리가 여자하고 연애를 막 하잖아요. 그런데 방사를 하지 않고 연애만 하다가 중간에 딱 끝나버리면은 방사는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찜찜합니다. 이 몸이. 그러니까 피가 확 몰렸다가 그게 방사를 하면은 쫙 그 물총처럼 방사가 되면서 거기에 확 확장되면서 피가 모였던 것이 쭉 빠져서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울혈증이 생깁니다. 답답할 울자에다가 피혈자 씁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걸 방사를 제때 할랑말랑 요렇게만 하면 좋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울혈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말하자면은 좀 쉽게 말하자면 어혈이라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울혈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가 뭉쳐서 나쁜 피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울혈이 생겨요. 여러분들, 저도 남자지만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부 생활 하다가도, 마누라가 성질 나가지고, 제대로 방사를 못하고 중간에 끝나가지고 있으면은 영 몸이 찜찜한 게 컨디션이 나쁘고, 한 보름 동안 아마 애를 먹습니다. 컨디션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방사를 할 때는 적당한,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얘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하면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은 탈이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부 잠자리도 너무 안 하고 너무 과하게 해도 않고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하면은 건강에 좋습니다. 현대 의학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는 그게 사람이 정이다. 정을 함부로 방사하면은 수명이 단축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 4대 성인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아요.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적절하게 방사를 하는 게 몸이 좋다는 거 옛날 사람도 다 압니다. 일부러 소녀경 체에다가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금님들이 궁녀를 너무 많이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부부 잠자리를 많이 해가지고 48세 몇 살 이렇게 빨리 죽거든요. 그것도 너무 부부 잠자리도 지나치게 하면은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알면서 거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를 하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자식을 보기 위해서 방사를 할 일이지 함부로 방사를 하지 말고 정을 많이 저축을 해놓고 이제 저수지처럼 많이 모아놔야 한다. 저축을 해놔야 된다. 그 얘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저분류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자들하고 많이 상대를 하고 피부를 많이 맞대고 하는 건 다접을 하라. 분류. 그러니까 방사는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임금님들이 그거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게 애가 말라가지고, 이거 뭔 재미로 그 짓을 하나? 내가 더 살라고 그 짓을 하나? 이런 얘기 합니다. 애가 말라가지고 좀 죽겠다. 피부는 맞대고, 방사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방사는 하지 말고,
방사를 할 듯 말 듯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하라. 아이고 그 애가 말라서 질이 죽겠네. 이래가지고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치킨 그 임금님들이 너무 많이 하지 못하게 하면서 임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몸에 해롭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문구를 소녀경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견해가 틀려요. 옛날에는 완전히 그걸 방사를 하면은 빨리 죽는다고 의학적으로 그때는 미개한 의학이라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임금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에 적당히 하면 좋긴 좋은데 임금한테는 절대로 방사를 하면은 죽는다. 그렇게 써놔야 임금이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다가 경고장 문구를 써놓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요. 그 지금의 현대 의학에서도 너무 이제 부부잠자리를 많이 해도 수명 단축이 되는 건 확실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부잠자리를 안 해도 수명 단축이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도 수명 단축이 되고 너무 하지 않고 너무 안 해도 수명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나이 많이 먹으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걸려가지고 오줌이 안 나오잖아요.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정기적으로 방사를 하라. 부부잠자리를 해가지고 정액을 배출해라. 그걸 갖다가 방사라고 합니다. 노을방자 쏠사자입니다. 방사란 얘기가 바로 그 허준 선생님이 그 동의보감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허준 선생님이 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왕비열전이라고 왕비열전이라고 우리가 저기 사극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 엄청나게 그 왕비를 많이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왕비가 있고 뭐 후궁이 있고 뭐가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 명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질투가 심하잖아요. 그러다가 옛날에는 그 왕비들의 싸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옛날에 그 왕비 열전에 보면은 여자들의 그 싸움이라는 게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고 무섭습니다. 그때 이제 그 허준 선생님이 그 궁의를 할 때도 그 어느 왕비가 내 마음까지 좀 치료를 해다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허준 선생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비가 이제 그 요즘 말하자면은 심근경색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심근경색이라고 안 하고 진심통이라고 했습니다. 참진, 마음신, 아플통. 그래서 진심통이라고 했습니다. 참진, 마음심, 아플통 해가지고 진심통. 지금 현대의학에서 병명으로는 심근경색입니다. 그게 이제 왕비들 중에서 이제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이제 침으로 완치시켰습니다. 구침지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침지희라는 거는 침 하나로 모든 병을 완전히 고치는 태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희라는 거는 갈지자에다가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침을 가지고 놀 정도로 이제
침술이 뛰어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쳤는데 그 왕비 중에서 허준 그 궁의를 보고 내 마음까지 좀 고쳐다. 이제 허준 선생님이 궁의를 하면서 이제 집에 퇴근을 해가지고 마누라인데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정말로 왕비가 심근경색으로 치료는 했는데 마음의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정말로 힘들다. 완치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라는 거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거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아까도 그 얘기가 왜서 얘기가 나왔나 하면은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돈에 의해서 그 좋은 관직에 삭탈 관직이 되면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곧 병이 생기면은 육체도 병이 듭니다.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은 모든 게 병들어 죽으면은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에 집착을 하면은 장수를 못 한다는 이유가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라든가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남을 위해서 많은 그 기쁨을 나누고 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그 수련을 하고 전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보면은 수명이 엄청나게 오래 산다는 통계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아주 지독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그런 것이 이제 다가옵니다. 저승사자가 오듯이. 그럼 마음을 비우라는 것이 곧 재산의 욕심, 돈의 욕심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편안해지고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전 세계에 재벌이 있어가지고 몇 천조가 되는 돈이 있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요즘에 간병인들이 할루 15만 원, 20만 원 줘도 간병인이 없어가지고 간병인을 안 한다. 더러워서.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2배, 3배나 더 많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그 간병비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은 그 간병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간병비를 부담도 없고 최고 좋은 신약을 투입을 하고 치료를 해도 죽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 전에 어떤 예를 봤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전 세계에서 그 최고의 갑부가 나는 200살, 300살을 좀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 그 몸을 전부 다 100% 교체를 해다와. 내 지금의 몸에서 돌고 있는 피가 늙은 피니까 20대, 10대들의 피를 헌혈을 받아가지고 돈이 얼마라도 많으니까 돈을 주고 젊은 사람의 피를 좀 사와라. 그래가지고 온 몸에 있는 내 늙은 피를 전부 다 싹
빼내고 젊은 사람의 피를 내 몸에 넣고, 그 다음에 몸에 오래돼 가지고 노쇠된 몸 오장육부 중에서 그 기관이 좋지 않은 거는 이식을 전부 다 해놔와. 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나 지금 콩팥이 나빠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게 생겼으니까 젊은 사람들 그 신장 하나 사서 이식을 시켜다와. 그 신장 하나에 100억을 준다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장 2개인데 1개만 가지고 있어도 살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목을 메고 죽을 형편이에요. 가정이 나빠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100억을 준다는데, 내 한 개 팔지. 그러면서 신장 적출 수술을 하러 가서 팔게요. 매매 계약을 하고 100억을 받고 팝니다. 그래가지고 신장도 새로 교체를 하고,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택시 같은 경우에,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몇십 년을 쓰면은 고물이 다 돼가지고 쿨렁쿨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쓰던 택시를 전부 다 그 부속품을 다 새 걸로 갈아 끼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다와. 그 20년, 30년 그 택시 기사가 쓰던 차는 거의 50만 킬로, 100만 킬로 썼습니다. 100% 교체를 한다고 해도 신차만큼 되지 못합니다.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현장에서 보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100살 산 사람보다 수명이 단축되어 가지고 한 70살에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돈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돈을 벌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거든요.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전 세계 1등 부자가 되는 자주성가 과정을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또 그게 스트레스도 받다가 싹 없어져 가지고 전부 다 이게 새로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도 그 누적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태양을 이제 쬐잖아요. 일광욕을 하면은 일광욕을 태양을 1시간 쬐다. 하루에. 그러면 그게 평생 동안 살면서 누적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피부 검사를 하면은 이 사람이 피부 노출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됐나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를 받다고 해가지고 오늘 확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에 해가 된 것은 그만큼 그것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비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비우라는 얘기래요. 그것이 자기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